처럼 오늘 새벽 발생한 지진, 전국적으로 감지됐다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진 규모는 3.5로 그리 큰 거는 아닙니다만 좀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과학기상팀 김진두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규모가 3.5라면 우리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강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연간 5차례에서 한 10차례 정도쯤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규모 3.5, 물론 3 이상의 지진 가운데는 중간급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또 전국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만은 역대 한반도 지진 순위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역대 한반도 지진 순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셌던 것은 평안북도,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규모 5.3의 지진이 일어났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셌던 것은 규모 5.2의 지진입니다. 그중에서 속리산 지진, 그러니까 1978년도에 일어난 속리산 지진이 5.0인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익산과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5.0 정도의 지진까지 발생한 적이 있었고 네. 순위 10위 내에는 이번 규모 3.5의 지진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센 지진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기자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진앙지가 익산인데 네. 서울, 부산, 전국 곳곳에서 이걸 느꼈다라고 이제 신고가 됐다고 하니까요. 원래 이런가요? 규모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셌던 게 3.7이었습니다. 3.7의 지진은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해역에서 발생한 것과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의 차이입니다. 내륙은 대부분의 지각이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의 그 여파가 진동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규모와 진도의 차이인데 진도는 흔들림의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익산 지역에서 진앙,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센 흔들림이 발생된 것이 익산 주변 근처입니다. 진도 3 정도인데 아까 나왔습니다만 진도 3 정도라면 건물이 흔들리고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정도, 그 정도의 진도가 되겠고요. 진도 2 정도는 수도권까지 영향을 주고요. 진도 3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진도 1은 부산 지역까지도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 진도 1 같은 경우 예민한 사람들은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고요. 진도 2는 그보다 조금 더 세고 진도 3은 익산 지역 주민들이 느꼈을 정도, 그 정도 많은 흔들림 정도가 이 진앙 부분에서 감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번 지진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 내륙에서 발생한 점, 그리고 지각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가 됐고 특히 먼 지역,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민한 사람들은 건물의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전국 익산 그 지진 당시 아파트 CCTV 화면인데 앞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뭔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감지될 수 있었습니다. 규모 3.5 정도였으니까 진앙지 근처에서는 7, 8초 정도, 적어도 10초 이내에 굉장히 강한 흔들림이 감지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인터뷰를 보면 꽝 하는 소리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 자체는 지각이 순식간에 깨지는 겁니다. 굉장히 압력 때문에 압력이 모이다가 어느 한순간 지각이 어긋나면서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물건이든지 깨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진도 결론적으로 지진파라는 것도 진동이고 진동 소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게 대기 중으로 흘려나가면서 펑 하는 소리 또는 꽝 하는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그 지진의 진앙지죠. 익산에 거주하는 시민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익산의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백현찬 씨 혹시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진이 일어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숙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느낀 건 언제쯤이고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건물이 꽝 하고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바로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그 시설물이 잘못된 줄 알고 일단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진동이 심했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이게 지진일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셨군요.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시설물이 이상이 있는가, 무슨 사고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시설물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도 그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라고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혹시 주민들이 좀 놀라서 나오거나 대피하는 이런 모습도 보셨나요? 나오신 분들도 있고 전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예. 그럼 사무실 안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물건이 흔들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TV를 제가 시청하고 있었는데 TV가 흔들리고 그 건물 자체가 좀 흔들렸습니다. 아, 혹시 주민들이 많이 놀라서 나오셨던가요? 그 새벽이라 이렇게 전화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 전화가 많이 왔구나. 예. 그 진앙지가요, 익산시 황등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 그 근무하시는 이 부송동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그 황등 소재지하고는 한 7, 8km 됩니다. 7, 8km 정도. 예. 그렇군요. 그 지진이 처음 났을 때는 새벽이었는데 지금 이제 10시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뭐 균열이 된 곳이나 피해가 난 곳이 없을까 둘러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육안으로 아직 확인한 건 없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뭐 더 자세히 보면 어떨란가 몰라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육안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백현찬 씨, 끝으로 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지진이 발생을 하면 혹은 지진의 그런 걸 느낄 때 혹시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똑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 백현찬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시의 상황을 익산시 부송동 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백현찬 씨로부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그때 이제 주민들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이제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에서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맞습니다.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최근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네팔 같은 경우에는 판과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지진 다발 지역이고 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규모가 7 이상, 최고는 9까지 규모 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재난 형태의 지진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진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완전히 안전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진이 일어난 예를 봐도 현재 그 당시에 묘사된 것을 현재 지진 규모로 했을 때는 규모 6에서 7 정도의 지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또 최근에 일어난 지진도 규모 5 정도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한 예가 있기 때문에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요. 앞서 연결하신 시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규모 3.5, 규모 5 이하의 지진 같은 경우는 건물의 균열 정도 또는 흔들림이 심할 정도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물건이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우선 몸을 숨기는 것이 좋고요. 일단 실내에서요. 그렇습니다. 진동이 한 10초 이내로 잦아들었을 때 그때 바깥으로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과학기상팀의 김진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